전파 교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고출력 방해 신호를 쏴서 GPS나 통신기기의 정상 신호 수신을 마비시키는 기술인데요. 1W에서 100W 이상의 출력을 사용해서 드론, 선박, 군용 장비를 무력화합니다. 대형 기술로는 빔포밍 안테나, 항재밍 기술, 머신러닝 기술 기반의 분석 체계 활용됩니다. 전파 교란 기술은 대상 주파수 대역에 강한 전파를 송출하여 수신기가 정상 신호 대신 강한 간섭 신호를 받아 오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전파는 전기이기 때문에 강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전기 이상의 것을 넣어가지고 퇴를 태워버리는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명은 특정 주파수 대역을 마비시킴. 그래서 여러 개의 전파를 한꺼번에 쏴가지고 이렇게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알 수 없게 하는 그런 기술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제밍, 그 다음에 특정 주파수 대역을 마비시킴, 그 다음에 기만, 가짜 신호를 만들어서 GPS 위치, 시간 데이터를 가짜 이렇게 통신을 안에 넣어줘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분석, 뭐 이렇게 레이더 같은데 이런 데가 있대요. 그래서 전투기에 이렇게 쏘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가 그 신호를 분석해갖고 이 전파에 맞게끔 해서 그 되돌아가는 신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기가 한 대인데 10대, 100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내준다는 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현실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호를 분석해서 전파의 파동을 분석해서 똑같이 보내준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다. GPS 통신 마비, 드론의 위치 탐지 불능, 군사적 무기 체계 무력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전파 분석 및 대응 기술, 전파 환경에서 전파의 파동을 이렇게 분석하는 기술이 이제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전파 분석 및 대응 기술, 전파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고 유입되는 간섭 신호의 주파수와 강도를 분석하여 교란 발생 위치를 추정한다. 대응 기술은 안테나 기술인데 빔포밍 안테나를 이용해서 정상 신호 방향만 수신하고 교란 신호 방향을 차단시킨다. 신호 처리, 정상 신호와 간섭 신호를 구분하여 교란 데이터만 필터링한다. 그래서 이렇게 그 변조복제의 과정이 있거든요. 뭐 어떤 것도 수신기, 송신기에는 그러면 이제 고주파에다 저주파라든지 필요한 전파를 실어갖고 이게 버스에다 사람이 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고주파는 출력이 있어서 멀리 가기 때문에 이렇게 실어갖고 보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신호를 이제 고주파는 제거하고 얘만 딱 이 음성이나 동영상이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이게 정보가 담겨 있는 얘만 딱 이렇게 캐치하나 이런 기술이 변조복조 기술인데요. 정상적인 신호와 간섭 신호를 구분하여 교란 페이터만 필터링, GPS 불능 시에 지상 방법의 다른 신호 체계를 활용한다. AI 기반 분석, 빅데이터 및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렇게 해서 뭐 탐지, 방향 설정, 결심, 행동, 주기를 최적화해서 교란에 대응한다.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밍은 이렇게 어떤 주파수 되게 강한 전력을 쏴서 수신기의 성능을 방해하고 오작동을 일으키는 전파 교란 기술이 이제 제밍인데요. 이런 부분을 이거 기본 상식으로라도 알아놓으면 다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 전파를 보낸다는 거에서 휴대전화 신호를 차단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정 소형 교란 장치를 이용해서 특정 지역에서 GPS 신호를 방해할 수 있다. 전파 교란은 현대 군사 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레이더 시스템을 교란한다. 전투 상황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민간 영역에서도 항공기나 선박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에 영향을 주거나 GPS 부분에 이종으로부터 얻는 것에 대해서 전파 교란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수동방해와 능동방해로 구분되는데요. 수동방해는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적의 탐지 및 통신을 방해한다. 체프를 이용해서 레이더 신호를 반사시켜서 적의 레이더가 실제 목표물을 탐지하지 못하게 한다. 능동방해, 적이 사용하는 주파수보다 더 강력한 신호를 발사해 적의 통신 및 레이더 시스템을 직접 방해한다. 주파수 도약, 통신기와 수신기가 일정한 패턴으로 주파수를 바꾸면서 통신한다. 이렇게
이는 교란 방지 기술 중 하나로 방해 신호가 특정 주파수에 집중되지 못하게 한다. 그 다음에 노이즈 제밍, 능동 방해는 노이즈 제밍, 강력한 잡음 신호를 발사하여 적의 통신 채널을 방해한다. 스팟 제밍, 특정 주파수대에게 집중된 강력한 방해 신호를 보낸다. 스윕 제밍,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방해 신호를 주기적으로 이동시킨다. 드러그 제밍, 넓은 주파수대에게 걸쳐 지속적으로 방해 신호를 보낸다. 디지털 제밍,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이렇게 이용하여 적의 신호를 분석하고 이에 맞는 방해 신호를 생성하여 보낸다. 수동 방해는 비교적 단순한 기술로 하고 능동 방해는 강력한 신호를 통해서 직접적인 방해 효과를 발휘한다. 그래서 적의 통신 및 탐지 능력을 깜깜이로 만드는 거죠. 네네, 저게 뭐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게 깜깜이로 만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예 목통시켜 버리는 기술이 있어요. 이렇게 A사 레이더 가지고 여기서 강하게 걸어서 자기 레이더 같은 거 이게 이게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그 전력을 보내 갖고 목통시켜 버리는 기술인데요. 그래서 퇴로를 태워 버리거나 이런 기술입니다. 그런 것도 존재합니다. 1차 전파라기원의 초기 형태는 1차 세계대전 동안 무선 통신을 방해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신 신호를 방해하여 적의 명령 전달을 혼란시키는 방식이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의 전파 교란 기술의 중요한 발전 시기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일이 영국 본토 공습 중 영국 레이더 시스템 교란을 위해서 크레마 망치라는 교란기를 사용했다. 강력한 잡음 신호를 방지 영국의 레이더가 독일 공군기를 탐지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영국의 인저작전, 영국은 독일의 레이더를 교란하기 위해서 인저작전을 펼쳐졌는데 인저작전은 체프라 부르는 작은 금속자가 공중에 살포 레이더 신호를 반사시켜서 독일의 레이더 시스템이 가짜 목표를 탐지하도록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자기 전투기 있을 때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딱 이렇게 전파를 해야지만 거기 있는 줄 알고 이러한 전파 교란 기술은 전파 양상을 크게 바꾸었다. 이렇게 해서 냉전 시대는 전파 교란 기술이 정교해졌다. 전자전 시스템은 적의 전자기와 통신을 방해하고 아군의 전자기와 통신을 보호하기 위한 복합적 기술이다. 적의 레이더 통신선 무력화하기 위해서 이것이 발달했다. 스푸핑 기술, 적의 시스템을 저도 이게 처음 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부하는 식으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고 목표가 그거라는 거죠. 다양한 지식을 넣어서 그래서 그 문제를 중복합 지식을 만들어서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다양한 지식을 모르는데 문제를 풀 수가 없죠. 그래서 아는 게 많아야 되는. 스푸핑은 적의 시스템을 속여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기술. GPS 스푸핑을 통해 적의 항법 시스템이 잘못된 위치를 인식하게 할 수 있다. 깜깜이로 만든다. 주파수 도약, 특정 주파수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주파수를 바꾸며 통신한다. 이는 적의 전파 교란을 피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 디지털 신호 처리, 적의 신호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대응한다. 보다 정밀한 전파 교란이 가능하겠다. 인공지능과 기기학습, 실시간으로 전파 교란 신호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대응한다. 저게 그래서 AI가 하니까 좀 더 사람보다 이렇게 낫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런 학습을 하여서 이런 교란 신호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 전파 교란은 군사적 민간령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이렇게 항제밍 기술인데 주파수 대학 이렇게 주파수를 라디오 채널 하듯이 바꿔가면서 통신하는 방식인데요. 그다음에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OFDM 데이터를 여러 개의 작은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 동시에 전송한다. 여러 개의 작은 주파수 대역으로 나누어서 동시에 전송. 주파수 선택, 저희 데이터를 여러 개의 작은 주파수로 동시에 전송. 그래서 이는 주파수 선택적 교란에 강하며 신호의 보건성을 높인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작은 주파수 대역으로 나눠.
이것을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는 것은 좀 볼게요. 이게 뭔지. 제 방식은 아니에요. 이제 하나의 어떤 정보를 여러 개의 주파수에 실어서 다시 조립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이 방식은 아니고요.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신호를 쏘는 거겠죠. 여러 개의 신호를 전파 직교 주파수 분할 처리.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라는 기술을 잠깐 보겠습니다. 제 방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뭐죠, 이게 유선에서 여러 개 유선의 어떤 유선을 통해서 이렇게 CPU다, 뭐 제 GPU다, 뭐 이렇게 뭐 D램이다, 어떤 이런 데다가도 또는 HBM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HDD, SSD 이런 저장 장치에도 신호를 유선이라 할지라도 여러 개의 신호를 쪼개 가지고 그쪽으로 보낸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동영상계단 100개, 만 개로 쪼개, 1000개, 만 개로 쪼개서 다시 합산하는 구조입니다. HDD나 저장 장치 할 때라도 서로 다른 장소에 이렇게 보관을 한다는 거죠. 다시 이제 그것을 조립하는 방식을 선택하는데 직렬과 병렬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렬로 한 50% 여기 저장하고 나머지를 병렬한 통신칩도 수신되는 전파에서 50% 여기서 처리하고 나머지 이거 병렬로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고 정보를 이제 쪼개고 나눠준다는 거죠. 일꾼들한테 빨리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어요. 또 아니면 그 하나의 전파를 갖다가 이렇게 안테나가 하나다. 안테나가 두 개, 세 개, 네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신 안테나가 10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전파를 뭐 이렇게 스카이라이프다 그러면 이렇게 유성 안테나다 그러면 오목헌홈을 파준다. 오목헌홈 미세하게 파가지고 훨씬 더 전파가 잘 잡힌다. 이게 모든 군사적인 안테나와 이런 일반적 유성 안테나, 모든 안테나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막대기 방식이라도 이렇게 펼쳤다 이런 식으로 펼치는 식, 날개를 펼치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 그것도 하면 그것도 신호가 더 잘 잡혀요. 네네, 표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접었다 펼쳤다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10개의 안테나, 스카이라이프다 10개의 안테나를 가지고 있다. 각각 다른 신호를 전파를 받아서 송신 처리하는 기술입니다. 또는 그것을 전력 송신이다 그러면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 같은 방향의 전파로 호출 번호만 들리기 위해서 각각 송수신해서 하나의 전파에 10의 전파를 이렇게 무선 전기를 용량을 넣었다면 그렇지 10개는 100이죠. 이런 식으로서 나눠서 보내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주파다 그러면 조주파 하나에 다룰 수 있는 전기 용량이 적어요. 그러면 그거를 만 개로 보내잖아요. 그래서 만 개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000개로 보내서 작은 것인지 큰 것으로 모여가지고 조주파는 멀리 가니까 이런 방식을 선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통신도 이와 같다. 통신도 이렇게 정보를 분할해서 무선으로 처리하고 다시 조립하는 방식을 선택한다는 거죠. CPU나 GPU 이런 데서도 직렬과 병렬, 큰 놈이 이제 직렬을 처리하고 나머지 병렬 새끼들이 있어서 50% 정보를 얘가 처리하고 CPU도 나머지를 처리해서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연산도 그렇고 CPU, GPU, D램 이런 같은 원리를 가지고 있다. 저장도 그러하다. 다음에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저장도 각각 저장했다가 다시 직렬과 병렬이란 회로 자체가 직렬이고 병렬을 구조하거나 큰 놈이 사실상의 직렬을 담당하거나 병렬을 담당하고 이런 합상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이다. 이렇게 슈퍼컴퓨터다 100대의 컴퓨터에다가 각각 정보를 연산이다 처리하고 다시 합산하는 구조를 각각 저장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기타 동영상 한 개다가 100개, 1000개로 나눠서 동시에 처리하고 다시 합산한다.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컴퓨터 케이스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마더보드에 기판, 그다음에 저장 구조면 이것을 되게 싸게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방식인데요. 정보를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CPU 이렇게 데스크탑, 노트북 이런 모뎀 같은 데서 또는 셋톱박스, TV 모든 가전에서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쓸 수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여러 대가 들어있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판이 여러 개 있는 구조.
와이파이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여러 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용자가 무선이나 유선으로 접속을 해서 데스크탑, 스마트폰 또는 이렇게 TV로 각각 다른 동영상을 시청하거나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는 고속 데이터를 다수의 직교하는 합협대역 부반성파로 나눠 병렬로 전송한다. 디지털 변조 방식인데요. 저기서 이것을 무엇인지 4G와 5G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고속 데이터 통신 필수적인 기술이다. 고속의 데이터 스트림을 여러 개 저속 데이터 스트림으로 분할한다. 분할된 데이터를 직교성을 유지한 에러 무반성에 매핑한다. 이렇게 해서 일단은 CPU나 GPU라든지 무선 전파에서 유선과 무선 전파에서 다시 조립하는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다는, 아니면 제가 기술 공개로 가드리겠습니다. 네네. 자꾸 이렇게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그냥 공개해버린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게 속편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남의 기술을 그렇게 하시면 범죄 행위, 도둑질 강도질 행위인데요. 이런 부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자신만 쓸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건데 다른 사람도 다 쓸 수 있어요. 네, 전 세계에서. 한번 그렇게 가봅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고속의 데이터 스트림을 여러 개의 저속 데이터 스트림으로 분할한다라는 것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기술들에서 몰랐는데 잠깐만요. 일단 CPU나 GPU 이런 데서 쓰시면 안 됩니다. CPU나 GPU를 들이면 컴퓨터에서 이 기술을 쓰시면 안 된다고. 이 기술은 없었으니까. 고속의 데이터를 저속의 데이터로 고속의 데이터를 여러 저속의 데이터로 저속 데이터 스트림으로 분할한다. 직교 주파수 분할 다중화 기술의 핵심 원리인데요. 그래서 병렬로 전송한다라는 방식인데 여러 개의 전파로 보낼 때 이렇게 전파를 갖다가 보통 고주파에다가 저주파가 섞어가지고 이렇게 실어서 버스에 사람이 타도 실어서 보내는데 고주파에다가도 이렇게 정보를 넣어주고 저주파에도 전을 넣어주고 서로 파형이 틀려도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서 변조박자 얘는 고주파에는 정보를 안 넣느냐 그러면 넣는다니까요. 그것도 넣고 딱 전파가 틀려도 여기에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보내갖고 각각 거기 전파를 그 정보를 넣어서 다시 합산할 수도 있고, 또는 여기다가 병렬을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쏘는 방식으로 어떻게 서로 레이저 통신이다 그러면 인력 구조만 가지고 서로 의지하는 구조만 가지고 쭉 가운데가 좀 이렇게 전력이 센 놈이 들어가겠죠. 서로 파형이 틀린 레이저파를 멀리 쏘면 이것이 멀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걸 저주파도 이 방식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파형의 저주파, 그렇죠. 에너지가 좀 큰 단위가 좀 저주파라도 있을 텐데요. 그것이 가운데에 들어가고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여러 날란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력 구조만 가지고 두 가지를 해서, 그래서 현재 있는 A사레이다도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보다 탐지거리가 몇천 킬로미터 늘어나게 되죠. 이 방식으로 선택을 하면. 그래서 상대방 전투기에 딱 반응, 금속 반응이 보인다는 거죠. 딱 강하게 융합돼서 열 반응이, 전파가 융합되는 반응을 보인다는. 전 세계로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에, 아니면 공개 기술로 가드릴게요. 마음 편하시면. 그래. 전 세계로 수천 조 번에 아무것도 있지 못할 거예요. 저기서 무슨 도둑질해서 자기 기술로 만들었는데 전 세계 정보 차원에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기술은 다 자기네들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개 기술로 갔을 때 좋지 않은 결과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세계로 수천 조 번에 수백 조 번에 가로세로 너비로 잘라서 1cm, 그 다음에 1cm나 0.1cm 좌표와 수자 방식의 내비게이션과 맵 지도를 만들고요.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우주지도, 바닷속 지도, 그다음에 그 하늘지도, 육지지도, 땅속지도만으로 구청에서 가스관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어요. 국제 표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숫자 방식이니까 나라와 기업, 군별로 각각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든 카메라도 여기 연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전파도 이렇게 쏘고 이렇게 송수신할 때 이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A사례에다 또 이 연동을 해서 합니다. 확실하게 틀립니다. 모든 무기에도 이것을 다 사용할 거라고 생각해요. GPS 방식보다는 이게 더 정확하다는 거죠. 전파 교란에도 소용없고, 그래서 이게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의 속도를 낮추면 그 지수를 하나하나 이렇게 무단으로 침범하시니까 뭐 기술을 갖다 전혀 판매할 수가 없네요. 그냥 속 시원하게 공개해 가버릴게요. 그러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고속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고속 전송 솔러가 없거나 비쌀 때 저속 솔러 여러 개를 이용해서 고속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제 기술인데 구글에 이게 나왔으니까 이게 좀 제 기술을 반영해서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 제 기술이거든요. 그 전에 이런 기술이 없었는데 구글에서 소개를 해버리네 여기서. 그래서 송신 측에서 높은 그럼 안 되면 뭐 공개로 갈 테니까요. 마음 편히 쓰세요. 그럼. 또 다른 것도 또 개발하죠. 네, 개발하고. 그래서 웬만한 나라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지금 현재 기술을 능가하는 기술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기술 도둑질 하시는 당신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 다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공개해버리면. 그리고 당신이 허락받지 않고 몰래 연구해서 만들고 이게 판매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통제를 할 수 없을 거라는 거죠. 통신 측에서 높은 비트 정속률을 가진 데이터 순위를 데이터 단위, 데이터 내 패킷 등으로 쪼갠다. 쪼개진 데이터를 병렬로 전송한다. 수신 측에서 쪼개서 데이터는 다시 원래 순서대로 합쳐서 고속의 데이터 스트리밍으로 복원한다. 이 기술이 있긴 해네요. 고속의 데이터 스트리밍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의 큰 정보를 여러 장으로 뿌려서 병렬로 보내는 기술인데 이것이 어디서 되는지 봅시다. 하나의 고속 데이터를 여러 모뎀이나 랜선으로 나눠서 보내내 합칠 때 통신 네트워크에서 저속, 랜선, 모뎀이나 나누어서 보내는 합칠 때 사용되는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때 시스템 성능을 높이게 데이터를 여러 작업, 이게 제 기술인데 데이터를 여러 작업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병렬 처리한다. 정보를 분할해서 저속의 길로 분산시켜서 보낸 후 수신처에서 다시 합치는 이거는 서로 다른 방향 무선 전파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이렇게 보내가지고 그것을 각각의 전파를 동시에 송수신하는 기술은 아니에요. 무선으로 보내는 기술은 아닌데 고속 데이터를 이겼는데 그 다음에 CPU 같은 데서도 이런 기술이 없었고요. CPU나 GPU 딜은 컴퓨터에서는 이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해서 만든 것은 제 방법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된다. 슈퍼컴퓨터도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고속 데이터를 여러 모뎀이나 랜선, 저속으로 나눠서 보내는 합칠 때 사용된다는데 이것은 제 방식은 고속이든 저속이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렇게 유선이다 그럼 여러 개의 통신선을 타서 보내버리고 다시 합쳐주는 방식.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무선 안에서도 여러 개의 통신 전파, 서로 파행이 전파를 묶어서 그 안에다 정보를 각각 담을 수 있고, 그것을 변조복조 과정 없이 각각의 전파에서 정보를 추출합니다.
그래서 변조 복제도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서로 같은 전파를 호출 번호만 들리게 해서 각각 송수신호 나가서 거기서 정보를 다시 조립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 이 방법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고속 데이터를 처리할 시 하나의 고속 전송 솔로가 없거나 비쌀 때 저속 솔로 여러 개를 사용하여 고속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왔는데, 이거를 CPU에 적용한 적은 없다. 이런 부분은 CPU나 GPU, DRAM 이런 데서 적용한 적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모뎀이나 랜선으로 나눠서 보낸 후 합칠 때 사용되는데, 이게 좀 근데 뭐 공개로 갈게요. 다른 데서도 다 만드세요. 그럼 편하시면. 네. 지금 당장 공개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 방식인데, 어쨌든 CPU나 GPU, DRAM 이런 데서는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보를 작은 단위로, 또 슈퍼컴퓨터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산다라, 여기서는 전혀 쓴 적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병력, 직렬, 고속이 CPU다 그러면 직렬이 큰 놈이 직렬을 정보를 50% 처리하고 나머지를 작은 놈들이 처리하는 이 방식. 통신칩도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 수 있고요. 트랜지스터, 카패시터도 이렇게 대중소로 만들 수 있어요. 이 기술 자체가 사실상 지금까지는 하지 않았던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어떤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다 적용을 해서 이렇게 만들면 그것은 제 기술이라는 뜻이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네. 이 부분을 통해서 제가 어떤 그래서 신호 처리를 빨리 만들었다면 그 부분은 제 기술을 침범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전송로 하나, 이게 다중화라는 게요. 이게 좀 이상한데 제가 좀 이해를 못했나 본지도 좀 더 알아봐야겠네요. 다중화라는 것은 이 기술이 아닌 것 같은데, 전송로 하나에 데이터 신호 여러 개를 중복시켜서 고속 신호 하나를 만들어 전송한다. 다수의 저속 신호 채널을 결합한 하나의 고속 통신 회선을 통해 전송, 이를 수신 측에서 다시 본래의 신호 채널로 분리하여 전달하는 기술. 뭘 만들어도 이렇게 교묘하게 침범을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팔겠네요. 참 이게 어이가 없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개 기술로 간다. 당신만 도둑질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다른 사람도 다 할 수 있다. 이를 수신 측에서 다시 본래의 신호철로 분리하여 전달하는 기술. 수신 측에서 다시 본래의 신호철로 분리하여 전달하는 기술. 하나의 고속 통신을 전달, 이를 수신 측에서 다시 본래의 신호철로 분리하여 전달하는 기술. 이게 다중화 장치는 여러 개의 신호가 있다 그러면 동시에 하나의 채널을 통해서 고속 성능, 유선이죠, 직렬로 전송하는 장치다,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되면 이게 예를 들면 여기 장비가 1, 2, 3, 4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다중화 장비가 있어서 신호를 하나를 합해주고 그걸 하나 된 신호를 만들어서 고속 데이터선을 통해서 전송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CPU 이런 거 있잖아요. 무선 CCTV를 지금 방식이 아니라 유선이나 무선으로 결합해 가지고 하나의 통신 장치에 결합을 시키고, 어차피 이게 되게 어디에 가냐면 DVR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 유무선으로 해서 컴퓨터 신호 하나의 컴퓨터에다 직접 꼽자, 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럼 컴퓨터를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100개든 1000개도 볼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중간에 이것을 유선이든 무선이든 처리한 놈이 있고, 이것이 10개 단위가 있다. 10개씩 처리한다 그러면 5개면 50개 처리하는 거 아니에요? 100개면 10개면 100개를 처리한다. 10개씩 이렇게 신호를 유선이든 무선이든 꼽아가 그 신호를 하나로 통합을 해줘가지고 통합 장치를 만들어서 컴퓨터에 하나의 신호만 들어간다는 거죠. 유튜브 동영상도 수없이 몇백 개 있지만 하나의
동축 케이블 하나에 신호가 전송이 됩니다. 이 방식을 선택을 하자는 거죠. CCTV 같은 것도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100개든 1000개든 10,000개든 본다. 이게 왜 필요하냐? 드론에서 전달되는 이 드론이 이제 10,000개짜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전파를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여기서 나오는 그 카메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로 각각 볼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의 전파로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뭐 스마트폰 번호처럼 각 드론에서 나오는 영상을 보기 위해서 이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안 되면 다 공개로 가요. 그래서 누구도 이 기술을 도둑질해서 그것을 자신의 기술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개발해도 조금씩 변경을 시켜가면서 겸하게 침범을 하니까 이게 진짜 이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안 되면 그냥 기술 공개로 간다. 속 시원하게. 그래서 만들어 살아가는. 네, 송신 측에서 수신 다른 나라도 다 만들 수 있어요. 각각. 여러분들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송신 측에서 그럼 똑같은 기술을 똑같이 한번 써보시라 이 말씀이죠. 각 채널들은 하나의 회선을 공유하고 회선을 통과하는 또 다른 것도 개발하죠. 나 진짜 어이가 없네요. 네. 주파수 분할 다중 방식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중화 방식은 여러 신호를 1번, 2번, 3번, 4번 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합해가지고 하나의 고속선로에 합쳐서 보내는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내가지고 차례차례 보낼 수도 있고, 이렇게 뭐 다양한 방법이 가능하겠죠.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파에다가 제가 드론 조종할 때 암호가 서로 맞아야지 통신. 암호는 숫자일 수도 있고 자기 얼굴일 수도 있고요. 열려라 참기 음성 방식일 수도 있고 문자도 섞을 수도 있고 암호는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이 암호가 먼저 맞아야 통신하는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페이에서 전파에다 비밀번호 달아가지고 이렇게 현관문 또는 자동차문 개폐해 쓰시는 제 기술입니다. 제 기술을 침범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드론 조종할 때 먼저 내 얼굴이 맞아야지 통신하거나, 아니면 경원 100명이다. 오키토키다. 100명이 얼굴이 등록된 사람만 통신하는 기술입니다. 회사에 어떤 들어올 때도 출입할 때도 현관문 디지털 키도 우리 띠띠띠 누르잖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이렇게 등록된 얼굴만 번호 누를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제 기술이다. 금고다 그러면 등록된 얼굴만 비밀로 누를 수가 있어요. 안 되면 이제 저기 열리지를 않고요. 그다음에 저기 인터넷망이나 자체 통신망으로 스마트폰으로 경보 내리거나 112 신고하거나 보안센터로 전화를 얘가 겁니다. 그 방식도 있다라는 것을 동영상 찍어서 블랙박스에도 차량 건드릴 때 인터넷망에 자체 통망식이나 그 사람 얼굴을 클로즈업해서, 클로즈업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스마트폰도 찍어가지고 또는 불빛을 반짝반짝 이렇게 어두울 때 그 사람 얼굴을 확 비춰가지고 하는, CCTV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CCTV는 일반 카메라에도 이것을 이렇게 딱 적용해서 할 수 있다. 디지털 캠코더로 CCTV를 대체하자 그랬죠. 적외선 기능을 주고 45,000원, 95,000원인데 그게 낫다라는 거죠. 거리를 멀리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 시저 방식을 그것도 하고요. 그런데 어두울 때 딱 해가지고 켜가지고 찍는 이런 기술을 쓸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스마트폰에도 이것을 쓸 수 있어요. 네, 스마트폰에도 밤에 찍을 때 어쨌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어떤 모든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파일, 이메일이나 오고 가는 모든 이메일이나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붙이는 방식, 이것은 제 방식입니다. 또는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어떤 데스크, 이렇게 형캠, 중국에서 홍콩 본다 그러죠. 저는 암호 프로그램을 탑재하고 있어서 그 시각대 암호가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 드론에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기술을 얘기하면 구글에서 나오나 봐요. 구글에서 이게 나오나 본데요.
그래서 제 기술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이런 공개화 시켜져 버리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정확한 건 아닌데 꼭 그런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본 기술을 얘기만 하면 이게 딱 그것이 참 답답합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기술인데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기술인데 이게 소개가 돼 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조금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좀 그러네요. 저기서 무단으로 하드 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이 말씀이에요. 네. 어쨌든 모든 전파에다가 비밀번호를 유선 이동번호를 달아갖고 그걸 맞아야지 통신하는 기술. 유선 안에서도 정보를 보낼 때 비밀번호를 달아서 자기 정보인 것을 식별하고 잡음으로부터 보호하는 자기 그 정보만을 추출하는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그렇죠. 전파 교란이 올 때도 이것을 정확히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뭐 어떤 윈도우다 아니면 뭐 한국 컴퓨터다 이게 안드로이드다 자기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번호를 다 붙여가지고 아무나 자기 거 아니면은 자기가 뭐 어떻게 트로이 목마가 들어와서 자기 파일인 거 위장하거나 그 안에서 다운되면 다 구별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정부에서 의무화시킬지도 몰라요. 모든 프로그램에 자체 검색 기능을 해서 그것을 문제가 되는 파일을 걸러내는 이거 우리 파일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의무화시킬 수도 있어요 법안으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CPU나 GPU 이렇게 안에 구동 프로그램이 다 달려 있는데요. 그래서 모든 이렇게 모뎀도 구동 프로그램이 있고 와이파이도 구동 프로그램이 있죠. 그래서 모든 구동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검색해서 바이러스가 깃들지 않게 법안으로 의무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이제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자체 검색 기능. 그렇죠. 부품의 어떤 것의 구동 프로그램이 CPU, GPU, DPU, HDD, SSD 구동 프로그램인데 거기 이제 기생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 심지어는 컴퓨터 모뎀이나 와이파이 셋톱박스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저장 장치가 있다면 저장 장치가 있으니까 구동 프로그램이 있는 거죠. 네, 거기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스 같은데 CPU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어떤 뭐죠? 네, 그래서 경원 오키토키 같은 거는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에 하나의 전파는 전체 전파, 하나 또 다른 전파는 여러 사람 참여, 또 다른 전파는 어떤 이것을 각각 통신하는 또는 또 다른 전파는 문자나 영상을 송수시는 목적별로 틀리게 할 수 있어요. 이것을 서로 다른 파형으로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기술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이렇게 동축 케이블에다 그러면 지금 하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을 유선 전화처럼 쌍방향으로 만든다는 거죠. 얇은 놈 하나를 이렇게 피복이식. 그래서 큰 놈 하나에다가 얇은 놈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양쪽 이렇게 여러 개로 2개, 3개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유선 전화에다가도 지금 얇은 놈 2개인데 여기다 두꺼운 놈을 좀 겹쳐서 2개짜리로 2개 하면 총 4개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에서 인터넷망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거. 정부의 허가를 받았으니까 허가를 딱히 받아야 될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그래서 이 통신망이 서로 두께가 틀리더라도 구리선이 두께가 틀리더라도 피복잇이 여러 개로 분할해서 보낼 수 있다. 이 기술은 매우 획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전기선 통신선도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다. 전기선도 하나짜리 전기선이 존재할 수 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하나짜리도 전기 흐릅니다. 통축 케이블도 하나짜리인데요. 네네. 전기 보내서 통신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짜리 전기선도 있을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KT과 SKT가 송수신하거나 그 다음에 또 다른 어떤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무선 인터넷 제공,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는데 스마트 워키토키도 제공. 이 기술을 거기 것도 송수신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워키토키, 모뎀, 셋톱박스, 기타, TV 어떤 데서 유선 전화에서도 유무선 통신을 결합하거나 데스크탑에 유선 돼 있잖아요. 유선 동축해. 그럼 무선으로도 송수신하면 채널이 늘어난다는 거죠. 통신 채널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쓸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모뎀 같은데도 이게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송수신 장치를 마련해 가지고 모뎀이나 와이파이 이런데 셋톱박스 그래서 정보를 무선으로도 처리하게 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무선 인터넷망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방송도 해줄 수 있어요. 방송도. 아니면 뭐 이렇게 가입자에게 혜택을 줘가지고 무선 송수신 장치를 조그만 것을 놔가지고 망을 형성을 해가지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이동통신 워키토키 방송 인터넷 제공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아이디어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드론을 띄워가지고 아니면 차량이나 오토바이 이런 데 원하는 사람들 가입자들에게 통신망을 줘서 뭐 송수신 장치를 줘서 망을 형성하는 건데요. 유선 인터넷망 기반으로 할 수도 있어요. 드론을 24시간 로테이션으로 띄워가지고 동영상 이렇게 동영상 만 개다 이렇게 저장 장치 음량을 올려서 그것을 미리 틀어줄 것을 하루나 이틀 며칠 틀어주고 계속 하루에 50개 틀어주면 방송국이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만 개도 틀어줄 수 있어요. 시간대를 따라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것은 이제 통신, 이동통신과 워키토키로 사용하거나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햄통신을 흡수를 해서 좀 스마트폰 전화번호 주듯이 자기네들이 전화를 줘서 무선 송수신을 해줘가지고 햄통신을 흡수해서 전 세계망으로 만든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하나의 방송국이 될 수도 있어요. 스마트폰 하나의 방송국으로 만들어서 그걸 요금을 특별히 싸게 해가지고 방송국을 얘네들이 인터넷 요금 이렇게 부담 이렇게 좀 지기는 없이 마음대로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데요. 스마트폰에도 방송국이 있고 데스크탑에도 방송, TV에도 방송, 유선전에도 방송국이 있고 워키토키에 방송국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방송국을 사고파합니다. 영상을 송수신하거나 데이터 또는 이런 것들을 송수신할 수 있다. 그래서 채팅도 할 수 있다라는 거 하시면 그거를 또 사고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CTV나 데스크탑 노트북 스마트폰 하나에 고유번호를 줘가지고 전 세계 해외에 가서도 어떤 딱히 로밍 서비스 없이 그쪽 인터넷망하고 연결 사전 약속이 돼가지고 이 고유번호만 되면 곧바로 통신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로테이션으로 드론을 하루에 이렇게 띄워가지고 그걸로 유성을 대신한다는 아이디어 사업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는 것을 차량이나 오토바이 또는 가입자가 망을 자기 우리 가져올 때 요금 줘라 그러면 그러죠 혜택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망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되게 망을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연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되게 싸게 구축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